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정말 종목별 희비가 엇갈린 장이었습니다. 기업 이슈 같이 체크해 보시죠. 자, 박 기자 오늘 또 크래프톤 얘기 먼저 나눠봐야 할 텐데 저희가 어제 사실 리스크들을 좀 짚어봤습니다만 오늘 첫날 흐름 어땠습니까? 네, 시작부터 긴장감이 흐르는 하루였습니다. 일단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10% 낮은 수준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주가는 여기서 더 빠졌는데 장중 한때 11% 가까이 내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점점 낙폭을 축소하면서 최종 1.23% 상승한 45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뭐 마감 들어서 상승 전환해 주긴 했지만 크래프톤이 또 워낙 기대를 많이 받았던 종목인 만큼 좀 위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사실 뭐 크래프톤이 아니더라도 시초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현상이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흔치 않은 일이긴 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공모주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초가부터 흔들리는 경우가 흔한 일은 사실 아닙니다. 올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종목들 가져와 봤는데요. 상장 당일 시초가가 공모가를 밑돈 종목은 PB파마와 크래프톤이 유일했습니다. 그래도 PB파마는 상승 마감했지만 상승 마감했고요. 크래프톤이 다행히 막판에 상승을 마감하긴 했지만 첫날 성적표가 가장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저희가 어제도 짚어봤지만 이번에 크래프톤 청약 경쟁률이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는 얘기 어제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 증거금만 내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물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균등 배정을 노리고 최소 물량인 10주를 청약한 투자자는 최소 4주, 최대 6주까지 받으셨을 겁니다. 시초가에 팔아라, 상장 첫날 종가에 팔아라 이런 공모주 투자의 법칙 몇 가지가 이제 거론이 되잖아요. 만약 5주를 배정받은 분들이 오늘 시초가에 전량 매도를 했다면 약 25만 원의 손해를 봤을 겁니다. 종가 기준으로 팔았다고 하면 약 22만 원 정도의 손실을 기록했을 겁니다. 또 크래프톤은 중복 청약이 가능했던 이 마지막 IPO였기 때문에 중복 청약까지 하셨던 분들이라면 사실 손실은 배가 되셨을 겁니다. 크래프톤 얘기 계속 좀 이어가 볼 텐데 어제도 얘기를 해주신 부분 중에서 크래프톤이 상장을 하면 게임 업계 대장주가 된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어떻게 성공을 했습니까? 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과 비교를 하면 상장 첫날인 오늘 2조 원이 넘는 시총이 증발하긴 했지만 그래도 NC소프트를 누르고 게임 대장주 자리를 차지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 19위에 안착한 모습이고요. 종가 기준 시총이 22조 2천억 원 정도 되니까 NC소프트와는 약 4조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공모가와 주가 흐름이 조금 부진하긴 했었지만 시총 기준 게임업계 대장주 자리에 등극한 크래프톤입니다. 자, 그러면 또 분석을 또 자세하게 들어봐야 할 텐데 오늘 시장에 대한 평가나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한 얘기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던 분위기이긴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부진한 결과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증권사들도 보고서를 내는 데는 다소 신중한 분위기고요. KTB 투자증권은 신작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의 성과와 또 투자 확대 효과 등을 반영해 적정 주가를 58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현대차증권의 주가가 PER 20배에 근접하는 40만 원 미만까지 조정이 있을 경우 강한 신규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어제 말씀드렸듯 크래프톤 측은 배그 IP를 통해 영화나 웹툰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공모자금 중 70%가량을 M&A에 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향후 회사의 확장 행보에 따라 주가의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다들 좀 공모가가 높았다라는 의견들 많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좀 적정 주가를 찾는 시도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 이후에 사업 확장 행보를 보면서 좀 기대감을 가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급 상황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기관은 매수세를 이어갔고 외국인은 매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오늘 유통 주식수 비율을 보면 39% 정도 되는데 보시다시피 카카오뱅크나 SKI테크놀로지, SK바이오사이언스 등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얘기가 나온 김에 바로 직전에 상장을 했던 카카오뱅크 얘기도 좀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 텐데 일단 카카오뱅크도 어제까지 급등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좀 부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약세로 전환을 했는데 금융권의 매기가 아니라 알고 보니 상어였다 이런 말들도 나올 정도로 주가가 어제까지 무섭게 올라왔었습니다.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9%대 하락 마감했고요. 특히 어제 급등했던 건 MSCI 8월 지수 정기 변경을 앞두고 조기 편입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개인들의 자금이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어제 기관과 외국인은 총 632억 원의 물량을 쏟아냈고 외국인은 오늘도 순매도로 일관했습니다. 참고로 크래프톤도 MSCI 조기 편입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종목이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간 이제 대형 공모주들 하면 이제 따상에 대한 기대나 뭐 전제를 깔고 저희가 지켜보던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따상은 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따상이라고 하면 사실 시장에서 보는 게 공모가보다 160%가량 몸값을 높게 매긴 거잖아요. 예, 흔한 일은 아닙니다. 올해 유가증권 시장에서 따상을 기록한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유일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에는 현재 공모가보다 한 360%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